국민 배우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지우고 싶었던 소년 시절의 중범죄 기록. 어떻게 조진웅은 데뷔 후 20년 가까이 그 어두운 과거를 완벽하게 감출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은폐를 넘어 우리나라 소년법의 특별한 보호 장치가 그의 과거를 얼마나 철저히 가려왔는지 법조 전문 기자가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 올립니다. 여러분은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형사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가 과거의 특수강도 강간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송치되었다는 보도에 대중은 분노와 함께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니, 그런 범죄 기록이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같이 숨겨질 수 있었을까? 유명 배우인데 공문서나 기록이 남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나?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이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은 결국 우리 사회의 법률 시스템, 특히 소년법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연예인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법의 구조가 어떤 과거를 어떻게 보호하거나 혹은 은폐할 수 있는지 그 민감한 영역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와 가해자의 재사회화라는 복잡한 가치 속에서 법은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법률 전문가의 분석 및 소년보호처분의 특성에 따라 조진웅 배우의 과거가 이제야 드러난 배경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아주 특별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가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각종 공문서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라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법조 전문가인 장윤미 변호사는 이 의문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소년보호처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장 변호사는 범행을 고등학교 때 하고 그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에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범죄자가 받는 형사전과와는 그 취급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은 소년범을 바라볼 때 계도의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징역 3년과 같이 확정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장 변호사는 미성년자일 경우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범주를 넓게 해서 선고를 내린다고 부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년원에 있을 때 합숙 태도나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빨리 내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됩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전과 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보니 타인의 외부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진웅 배우의 과거가 20년 이상 침묵할 수 있었던 법률적 보호막의 실체입니다. 공식 기록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스템이기에 해당 기사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러한 시스템상 제보 구성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앵커가 보도한 해당 언론은 당연히 제3자니까 못 본다지만 제보한 사람은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볼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 타인이면 할 수 없다. 고 답변했습니다. 관련 직간접 사람들을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입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전과 조회를 낼 때가 있지만 법원 제출용이라고 해도 경찰에서 안 끊어줄 때가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년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한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다. 변호사들도 소년원 처분받은 사실을 피고인들 재판할 때 형사기록의 법원에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해서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으로 붙어있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의 이러한 보호 장치는 재범의 위험을 낮추고 소년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이 때로는 가해자의 과거를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조진웅 배우의 경우 그는 이 보호막 덕분에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을 때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소년법은 보호와 재활을 위한 법이지만 이처럼 유명인의 과거가 은폐되는 결과는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의 취지는 숭고할지라도 그 결과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긴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러한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조진웅 배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학폭 논란이나 범죄 연루 의혹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유명인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법적 처벌은 없었다는 말로 방어했습니다. 이 역시 소년보호처분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의 법률적 보호 장치 덕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유명인들의 과거가 폭로되는 패턴은 반복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부자의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정보가 역설적으로 내부 고발의 형태를 띠고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소년범을 보호했지만 그 보호막이 20년 뒤 피해자의 상처와 충돌하며 결국 사회 전체의 불신을 키우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소년 보호 기록은 법원 제출용으로 제한적으로만 열람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철통보안 시스템은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진웅 배우의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공인의 경우 과거의 중범죄 기록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정의로운 이미지를 팔아 활동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대중 기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년법의 보호 취지는 존중하되 공직이나 공인으로서 활동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범위를 제한적으로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적 기준과 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적 딜레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범의 기록은 영구히 보호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법률적 현안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콘텐츠를 확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숨겨진 진실과 법률적 쟁점을 끊임없이 파헤치는 저희 채널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십시오. 사회부 법조 전문 기자는 공정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진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